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오늘은 2단원 지구의 역사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퇴적암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퇴적물 그리고 원마도 분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퇴적물이라고 하면은 퇴적되는 물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표에 노출된 이 암석, 돌덩어리 같은 것이 풍화나 침식 작용을 받아가지고 생성된 쇠, 분쇄돼서 만들어진 그 가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쇠설물. 그리고 또 물이나,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호수나 바다가 있겠죠. 물에 녹아있는 물질, 용해되어 있는 물질이죠. 녹아있는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유해, 그러니까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수, 흐르는 물이죠. 바람 그리고 빙하에 의해서 운반돼서 쌓인 물질을 바로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퇴적물이라는 거는 일단 암석이 이제 부스러진 것들, 쇠설물이나 그리고 또 이제 물속에 녹아 있는 용해 물질, 그리고 생물의 유해 이런 것이 운반돼서 쌓인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돌이 퇴적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마도라는 것이 있어요. 원마도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약간 조금 이게 둥글둥글 하느냐, 그쵸? 퇴적물들이 있는데 이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마모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마도가 크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원마도가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원마도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각이 져 있죠. 이렇게 모서리가 빼쪽빼쪽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원마도가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마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적된 지형까지의 이동거리죠. 운반 거리가 멀면 이제 한참 이제 이동했으니까 침식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원마도가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퇴적물들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이제 깎이겠죠. 그래서 원마도가 좋다는 말은 이동거리가 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와는 달리 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급이라는 것은 퇴적 입자의 크기의 균질성을 나타냅니다. 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고른 것이, 만약에 입자의 크기가 고른 것이 이제 끼리끼리 모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급이 좋다, 양호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섞여 있으면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분급이 좋다 그러면은 입자들의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분급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입자가 큰 게 있고 입자가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자의 크기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분급 정도가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기본 개념 여러분 잘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퇴적암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퇴적물이죠. 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서 된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퇴적암. 자, 그러면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겠죠?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속성작용 별표 치시고요. 그러면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다짐작용. 다짐작용이 뭐예요? 다지는 작용이죠. 이렇게 다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사이교,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있는 거를 결합시킨다 이런 말인데, 일단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퇴적물이 이제 쌓였어요. 일반적으로 퇴적물이 쌓이면은, 퇴적물과 퇴적물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퇴적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퇴적물이 쌓였을 때, 우리가 이제 꽉꽉 눌러주는 거죠. 압력을 가해서 꽉꽉 이렇게 눌러주는 걸 우리가 다진다 이렇게 말하죠. 발로 꽝꽝 박는다 그런 표현과 같이 다지는 작용을 받게 되면은 이 공극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다지는 작용을 받게 되면은 퇴적물 사이에 있는 이 공극이 작아져요. 그러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지니까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헐겁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지는 작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퇴적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값이 커지니까 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다지는 작용, 요것만 해서 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교결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교결. 교결 물질은 탄산칼슘이나 규산염 물질, 철분 이런 것들이 이 공극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이것이 퇴적물 입자 사이 간격을 이렇게 메꾸고 입자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교결작용으로 하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시멘트를 부으면 시멘트가 요 사이사이 들어가서 딱 굳으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가 이제 딱 굳으면 입자 사이를 이렇게 딱 잡아주겠죠. 그래서 요거를 교결작용을 다른 말로 시멘트화 작용이다. 시멘트화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결작용까지 받으면은 이제 단단한 이제 돌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짐작용, 교결작용 이 전체를 우리가 속성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속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속성작용은 다짐작용과 두 번째 교결작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이제 내려가시면 자, 퇴적암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퇴적암을 분류할 때는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화학적 퇴적암, 다음 페이지에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쇠설성 퇴적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설성이라는 말은 분쇄, 분쇄에 대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인데요. 보통 이제 지표 부근에 이 암석, 돌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은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모래나 점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쇠설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돌 퇴적암을 바로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 쇠설물이 쌓여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 쇠설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도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화산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높은 압력을 갖고 이제 분출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암체를 깨부수고 나오는데 그때 돌가루가 있죠. 그 돌가루가 바로 우리가 화산재라고 하는데 그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워. 애기가 응애응애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애암이 됩니다. 그래서 응외암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 과거에 화산재가 퇴적된 거니까 화산활동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분해서 한번 들어볼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감 그러니까 자갈 사이즈가 쌓여서 된 거는 이게 자갈 역자입니다. 예, 여감. 근데 이게 여감은 여감인데 각진 여감 그렇죠? 그러니까 여감도 여러분들 원마도가 좋은 그 자갈이 있겠죠. 이렇게 둥글둥글한 자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진 자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강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강력이 쌓이면 강력암이 되고 일반적으로 여감하면 요 정도가 되는데 자갈이 쌓여서 여감이 된다. 또는 강력암이 된다. 그리고 모래가 쌓이면은 모래사자를 쓰죠. 사암이 되고요. 그리고 점토가 쌓이면은 이암 아니면 쉐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암하고 쉐일의 그 차이점은 쉐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무늬가 조금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퇴적암을 우리가 특히 쉐일이라고 합니다. 점토는 보통 이암. 근데 이암 중에서도 줄무늬가 발달된 것은 우리가 쉐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사이즈 있죠, 사이즈.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갈과 모래와 점토를 나누는 그 입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2mm, 그다음에 요거는 16분의 1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가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점토고 그다음 2mm 이상이면은 자갈인데 요 사이가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의 이 바운더리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16분의 1을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은 0.0625가 됩니다. 뭐야? 한국전쟁 6.25 그렇죠? 6.25 사변이죠. 그러니까 0.625 6.25 사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25 사변이 일어났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갓 권종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3의 사이즈의 그 바운더리는 0.0625 사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운더리도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 있습니다. 이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질 성분은 보통 이제 CaCO3 예, 이렇게 그러니까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죠. 그리고 규질 SiO2 그리고 이제 산화철 예. Fe2O3 뭐 이렇게 철하고 산소가 결합된 이런 성분이 화학적으로 침전이 되거나 화학적 침전이 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물이 증발을 해요. 근데 물이 증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건조한 그 기후가 되겠죠. 이 물이 잘 증발하게 되면은 물속에 녹아있던 그 물질들이 이제 침전이 돼 가지고 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침전해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 정도 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속에 탄산칼슘, 그쵸? 예.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녹아 있는데 이것이 화학적 침전이 돼서 CaCO3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 근데 이거 방해석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석회암을 이루는 광물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된다고 그랬죠. 암석. 예. 그러면 방해석이라는 광물이 모여서 돌덩어리가 되면 바로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예. 성분은 똑같습니다. CaCO3. 그 다음에 규질, SiO2가 이제 침전이 되면은 처트라는 퇴적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이 활발하게 되면은, NaCl 성분이 집적이 돼가지고, 암염이라는 퇴적암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증발돼서 만들어진 암석에서 증발암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석고도, 증발돼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지금, 요 석고의 화학식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니까 석고 그러면 증발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증발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건조한 그런 환경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기적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자 유기적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죠. 그러니까 생물의 그 유해나 골격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석회질 생물체가 있는데요. 뭐 산호라든지 그 다음에 유공층 그 껍질 있죠. 그 껍질이 CaCO3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 생물체의 껍질들이 퇴적이 되면은 석회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퇴적암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도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규질 SiO2라는 성분이 있는 그 껍질이 바로 이제 퇴적이 되면은 처트 또는 이제 규조토가 됩니다. 지금 여기 처트도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요. 그리고 처트가 유기적 퇴적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식물체 식물체가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에 탄화 작용을 받습니다. 예, 탄화 작용, 탄소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 성분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요게 바로 화석 연료인 석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석탄은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인데 요게 뭐냐? 퇴적암에 들어갑니다. 유기적 퇴적암으로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퇴적암의 종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퇴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지층과 층리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층이라는 것은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 암석의 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고 그 퇴적암의 그 층을 우리가 지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층을 이렇게 단면도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 퇴적물이 쌓일 때 왜 줄무늬가 생기느냐?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또는 이제 퇴적물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또는 뭐 자갈이 쌓이다가 모래가 쌓이고 이러면 종류들이 달라질 때 그때 그 줄무늬, 그 바운더리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층리라고 하고요. 그 각 층의 그 층리의 경계면을 우리가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퇴적 구조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점이층리하고 그리고 사층리하고 연운하고 건열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자, 이 퇴적 구조를 보면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뒤집어졌느냐 안 뒤집어졌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지층이 역전됐는지 그런 것이 좀 약간 뭐 지층이 왜 역전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층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까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역전이 없으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이렇게 퇴적이 되는데 만약에 강력한 휘압력을 받으면 이 지층이 휘어져서 스곡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심하게 이렇게 이제 S자로 이렇게 휘어졌다고 볼까요?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여기가 1번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2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층이 심하게 휘어졌을 때 보통 이제
1, 2, 3번으로 이제 퇴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요런 구조가 보였을 땐 어떡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1, 2, 3이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생성수는 1, 2, 3번인데 지금 여기 파란색 이 부분이 지금 1, 2, 3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경우가 이제 지층이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이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층리. 이걸 한번 지우고요. 자, 점이층리는 여러분들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점이층리입니다. 점이적으로 층리가 변한다. 그래서 점이층리인데 점이층리를 보니까 밑에 입자가 울고 자갈이 있고 그다음에 모래가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쉐일 이암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자갈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쉐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 일단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딱 보면은 이 점이층리의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fine. 예, fine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좋다는 뜻이 있는데 이 fine이 입자가 이제 작다. 예, 세립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fining of word 이렇게 말합니다. finding a word. 아, 네. 자, 여기 지금 점이층리가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finding of wor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점이층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이층리는 여기 나왔네요. 자,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다. finding of word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finding of word.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 환경을 잘 봐야되는데요.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륙대가 나오고 저탁류, 저탁암이 나옵니다. 요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 그려보면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육지가 이렇게 있고 수심이 조금 약간 완만한 수심이 200m 미만 200m 미만의 이제 이제 연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파른 경사가 가파른 요런 게 있고 좀 약간 완만한 요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심해저 평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요거를 이제 대륙붕 수심이 200m인 완만한 요런 지대를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했습니다.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여기가 대륙붕. 자, 그 다음에 경사가 이제 가파른 요거를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배웠어요. 대륙사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완만한 아래쪽에 완만한 요 지역이 우리가 대륙대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심해저 평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냐? 선생님 어떻게 그랬어요? 뿡 사면대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요런 상태일 때 지금 퇴적물들이 육지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이 퇴적물을 우리가 육성 기온의 퇴적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성 퇴적물. 예, 육지에서 형성된 퇴적물이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갈물의 진액이 이렇게 쌓여요. 여기서 이제 경사가 완만하니까 쌓이다가 만약에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넘치기도 하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와르르르르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이 대륙사면을 타고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요 흐름을 우리가 저탁류라고 합니다. 뭐 터비다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저탁류가 이제 흘러요. 그럼 지금 대륙대가 좀 완만하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갈모래 진흙이 막 쏟아져 내리면 가장 무거운 자갈이 먼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이제 점토가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점이층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탁류에서 만들어진 돌을 우리가 저탁암
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퇴적 환경, 이 대륙대에서, 그쵸? 이 대륙대에서, 저탕류에 의한 저타감을 보면은 이제 점유층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륙붕이나 대륙섬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해저, 화산 활동이나, 그 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흘러내리면 이제 저탕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륙대에서 유속이 조금 느려지는 경우에 이 점유층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수심이 굉장히 깊은 호수에서도 만약에 이제 뭐 홍수가 막 났어요. 그러면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막 수심이 깊은 호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갈모래 진흙이 한꺼번에 홍수 때문에 쏟아져 들어가니까 입자가 큰 자갈이 먼저 가라앉고 나중에 이제 작은 점토질이 나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층리가 생기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보면은 일단 퇴적물의 침강 속도 차죠. 그러니까 약간 자갈이 빨리 가라앉고 그리고 점토가 조금 늦게 가라앉는 이런 침강 속도 차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만약에 한꺼번에 이렇게 확 쏟아져요. 그러면은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들이 나중에 가라앉기 때문에 이 점유층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유층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보통 대륙대의 저타감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층리가 있습니다. 사층리. 자, 이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자가 경사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층리가 경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층리 또는 층리면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란하지 않고 이제 기울어져 있는 퇴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층리가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죠. 보통 이게 이렇게 나란한데 이게 경사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과거에 이제 흐르는 물의 흐름 또는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물과 바람에 의해서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우리가 이 사층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퇴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얕은 물가나 이제 이 얕은 물가는 이제 흐르는 물이 되겠죠.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에서 해당되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퇴적물들이 이제 쌓이죠. 쌓일 때 여기서 이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은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막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쌓여가지고 이게 언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구라고 합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층리가 되겠죠. 이것도 사층리. 그래서 사층리의 모습을 보면은 바람이나 또는 물이 흘렀던 그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쪽 경우를 보면은 아마 물이 이렇게 흘렀고 여기도 이렇게 흘렀겠죠.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 이게 나란하다는 거는 이제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르는 환경이었는데 지금 뭐 호수 환경이 되진 않았을까? 그러다가 다시 또 흐르는 환경 유수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층리 그러면은 요게 얕은 물 강물이나 사막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옛날에 흘렀던 물의 방향이나 바람의 그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흔이 있습니다. 연흔. 자, 여러분들 연흔이라는 거는 물결 연자, 흔적 흔자예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물결 모양의 흔적을 우리가 연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수심이 얕은 그 바닷가 또는 호숫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물결이 이제 찰랑찰랑 이렇게 일겠죠. 그러면 그 물결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굳은 거죠. 그래서 물결의 영향으로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열이 있습니다. 건열은 건조한 곳에서 나타나는 건데 건조해서 생긴 균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제 점토질 물질이 쌓인 곳에서 생기는 건데, 요거는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대기에 노출되게 되면은 뭐 여러분 논바닥이 이제 비가 안 오면 쫙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거의 유사한데 건조한 환경에서 이렇게 표면이 갈라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건열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 갈라진 틈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요걸 통해서 우리가 퇴적 환경들을 유추할 수가 있다. 퇴적 환경들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지층의 그 역전 유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가지를 갖고 어떻게 역전 유무를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점이층리가 지금 finding upward, 그러니까 지금 입자가 굵은 게 밑에 있고 입자가 작은 게 위에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층리의 이 간격이 좀 좁은 것이 이 아래, 그리고 약간 간격이 넓은 것이 위. 그다음에 물결은 이게 뾰족뾰족한 게 위쪽이고, 그리고 이거 둥글둥글한 쪽이 이제 아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건열도 이 뾰족뾰족한 게 아래고, 지금 이쪽에 이제 갈라진 틈, 이렇게 틈이 보이는 건 위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층에 예를 들면은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연은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연은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뾰족한 부분이 이게 위고 여기가 아래인데, 그럼 이게 위아래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럼 이거 역전됐다 이렇게 판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아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퇴적 구조 네 가지를 보고 지층의 그 역전 유무를 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